자, 여러분, 뒷목 잡을 준비하시고 상상력 풀가동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뼈를 묻겠다고 다짐한 회사의 사장님이 어느 날 아침 전 직원한테 메일 한 통을 올대드로 쐈다고 칩시다. 갓 들어온 파릇파릇한 신입사원부터 청춘 다 바쳐서 머리 희끗해진 20년 차 부장님까지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말이죠. 메일 내용은 이겁니다. 나가고 싶은 사람은 지금 당장 손드세요. 누구든 보내드립니다. 지금 나가면 연봉보다 더 넉넉한 위로금에 자녀 학자금까지 통 크게 챙겨드릴 테니 제발 좀 나가주세요. 와,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상황일까요? 보통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구조조정은 어떻습니까? 회사가 코너에 몰리면 억대 연봉 받는 임원들부터 쳐내거나 돈 안 되는 부서만 콕 집어서 도려내는 게 정석 아닙니까? 살릴 놈은 살리고 썩은 부위만 도려내는 그 정교한 외과 수술 같은 방식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편의점의 자존심, 우리가 매일같이 빨대 꽂던 그 뚱바의 주인공 빙그레에서 벌어진 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수술이 아니에요. 그냥 병원 문을 맨땅 열어 제끼고 누구든 좋으니까 환자복 벗고 제발 나가라 라고 비명을 지르는 꼴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장난 아니게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단순히 요즘 경기가 좀 거시기하네 하고 술자리에서 푸념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식품업계의 거인이라 불리는 기업이 자기 살점을 떼어내고 뼈를 깎아가면서 우리 사회에 SOS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슈임당에서는 50년 넘게 국민 사랑 받아온 이 기업이 왜 멀쩡한 직원들한테 돈다발 안겨주면서까지 나가달라고 사정하게 됐는지 그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경제적 진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노랗게 웃고 있는 바나나 우유. 하지만 그 속은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 한국 제조업의 잔혹한 현실. 지금 바로 예리하게 파고들어 봅시다. 우리 보통 이런 착각들 많이 하잖아요. 마트 가보니까 물건만 잘 팔리던데 저 회사 돈대로 벌고 있는 거 아냐? 네, 맞습니다. 빙그레 성적표 겉면만 슬쩍 보면 아주 판타스틱해요.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누적 매출이 무려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기업들한테는 꿈의 숫자인 1조 클럽, 그 타이틀을 거머쥔 거죠. 매출도 작년보다 확실히 늘었습니다. 여름엔 메로나가 없어서 못 팔 지경이고 바나나 우유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으니까요. 겉으로만 보면 지금 당장 샴페인 터트리고 잔치를 벌여야 할 분위기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름 돋는 찐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진짜 체력을 상징하는 영업이익이에요. 매출이 늘었다는 건 몸집이 커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내실인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무려 24%나 폭락했습니다. 이익의 4분의 1이 그냥 공중분해된 거예요. 이거 아주 쉽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1년에 1억 원 벌던 가게 사장님이라고 칩시다. 올해 진짜 뼈 빠지게 일해서 매출을 2억 원으로 2배나 올렸어요. 와, 대박났다 싶겠죠. 근데 연말에 금고 열어보니까 작년에 1억 원 벌 때보다 남은 돈이 훨씬 적은 겁니다. 재료비 폭등했지, 전기세 올랐지, 알바비 주고 나니까 오히려 손해본 셈이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이익 없는 성장,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헛장사라고 부릅니다. 지금 빙그레가 딱 이 헛장사의 잎에 발이 묶인 겁니다.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기괴한 구조죠.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2자릿수로 뚝 떨어진다는 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공장 바닥에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비상사태예요. 원재료 값은 미친 듯이 치솟는데 손님들 지갑 닫을까봐 가격은 마음대로 못 올리는 상황.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하지만 겨우 이것만으로는 전 직원 희망퇴직이라는 초강수가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바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호기롭게 던진 승부수가 지금은 독이 든 성배가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볼게요. 2020년 빙그레가 진짜 어마어마한 결단을 내립니다. 업계의 영원한 라이벌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한 사건 기억나시죠? 브라보콘 대 메로나, 누가바 대 비비빅, 한국 아이스크림 역사의 양대 산맥이 한 식구가 된 겁니다. 당시 언론들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빙과 업계 어벤져스 탄생이다. 시장 점유율 1위는 따놓은 당상이다. 시너지가 폭발할 거다라며 온갖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죠. 하지만 여러분, 경영은 수학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이 무조건 2가 되지는 않아요. 때로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죠.
지금 빙그레가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합병의 저주에서 시작됐습니다. 냉정하게 까놓고 말해서 당시 해태 아이스크림은 건강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어요. 이미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숨이 넘어가고 있었죠. 빙그레 경영진은 아마 이렇게 계산했을 겁니다. 우리 유통망 노하우랑 돈 좀 쏟아부으면 해태라는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금방 살려낼 수 있다. 이건 마치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구하러 뛰어든 거랑 똑같아요. 구조만 잘하면 둘 다 살 줄 알았겠죠? 근데 알고 보니 물에 빠진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파도가 거세게 몰아친 겁니다. 네, 결국 둘 다 같이 가라앉고 있는 형국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거센 파도가 뭐냐? 바로 대한민국의 소비 지형이 송두리째 뒤집혔다는 겁니다. 빙그레는 큰돈 들여서 과거의 유산을 샀는데 영리한 소비자들은 이미 미래의 시장으로 도망가 버렸거든요. 여러분, 요즘 시장 트렌드를 전문 용어로 모래시계형 소비라고 합니다. 허리는 잘록하게 말라 비틀어졌는데 위랑 아래만 뚱뚱하게 부어오른 기형적인 구조죠. 한쪽에서는 이른바 작은 사치가 판을 칩니다. 호텔에서 파는 10만 원짜리 망고 빙수, 한입 크기에 5천 원 하는 마카롱, 요즘 환장한다는 두바이 초콜릿 같은 거 말입니다. 젊은 층은 여기에 돈 안 아낍니다. 내 가심비 채워주고 인스타에 올릴 뽐내기용이 되니까요. 그럼 그 반대편은 어떠냐? 여기는 가성비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초저가 전쟁터입니다. 편의점 PB 상품이나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1 행사만 찾아다니는 유목민들이 득실거립니다. 주머니 얇아진 1인 가구와 서민들은 단돈 100원이라도 싼 곳을 찾아 헤매는 신세죠. 자, 그럼 우리의 주인공 빙그레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정확히 아무도 안 찾는 그 애매 터진 중간에 끼어버렸습니다. 바나나 맛 우유, 붕어쌈 많고, 분명 맛도 좋고 근본 있는 제품들 맞죠? 근데 지금 트렌드에서 보면 위치가 참 거시기합니다. 프리미엄이라고 하기엔 너무 흔해 빠졌고, 그렇다고 초저가랑 붙자니 원가 때문에 가격을 더 내릴 수도 없어요. 옛날에는 대중적인 가격이 무기였는데 이제는 싼 거 찾는 사람한테는 비싸 보이고 비싼 거 찾는 사람한테는 매력 없는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겁니다. 혜택까지 품어서 덩치는 산만하게 키워놨는데 정작 그 덩치가 뛰어놀아야 할 운동장이 반토막 난 꼴입니다. 결국 빙그레는 시장 안에서 제살 깎아 먹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어요. 파이는 줄어드는데 숟가락만 2개로 늘어난 형국이죠. 이게 바로 빙그레가 창사 이래 가장 충격적인 카드인 전 직원 희망퇴직을 꺼낼 수밖에 없었던 내부 사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경영 전략의 실패라고 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진짜 소름 돋게 주목하고 여러분께 경고하고 싶은 건 그 다음입니다. 빙그레가 스스로 팔다리를 자르게 만든 진짜 원흉,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외부의 족쇄들 말입니다. 자, 이제 눈을 좀 밖으로 돌려볼까요? 뉴스 보면 경영진이 무능해서 저렇지라고 쉽게들 욕합니다. 물론 빙그레 경영진 책임 크죠. 트렌드 못 읽었고 시너지도 못 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수영 천재라도 발목에 무거운 쇳덩어리 채우고 수영하라고 하면 결국 빠져 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의 상황이 딱 그래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키워드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노동자 보호, 인권 안전, 말만 들어도 가슴 따뜻해지죠?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고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죠. 하지만 경제는 감성이 아니라 냉혹한 계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 보호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만든 규제들이 기업의 생존 본능을 마비시키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노란봉투법이랑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법이 아니라 그냥 사업 접어라라고 협박하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2026년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 한번 볼까요? 핵심이 뭡니까? 하청업체 노조가 파업해도 원청인 빙그레 같은 대기업이 다 책임지라는 겁니다. 게다가 파업으로 회사가 거덜나게 생겨도 노조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엄청나게 제한해 놨어요. 사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직원도 아닌 하청 직원이 내 공장 세워도 나는 책임도 못 묻고 협상 테이블에 끌려 나가야 합니다. 파업 범위는 무한대고 경영권은 사실상 마비되는 거죠. 이건 기업더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안고 살라고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은 또 어떻습니까? 사고 나면 CEO 감옥 간다. 취지는 좋았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고 나면 끝장이다라는 공포 때문에 투자를 안 합니다.
사람 더 뽑고 공장 늘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사람 안 쓰는 방향, 즉 자동화로 돌리거나 해외로 엑시트하는 선택을 하게 만든 겁니다. 빙그레가 왜 희망퇴직이라는 카드를 썼을까요? 한국에서는 한번 정규직 뽑으면 회사 망하기 전까지는 절대 해고 못하거든요. 이른바 해고의 경직성. 이게 대한민국 기업들을 좀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우리 사회에 깊이 박힌 구호죠.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해고를 원천 봉쇄하는 게 오히려 기업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독약일 수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같은 선진국들 보세요. 회사 어려우면 비교적 자유롭게 인력 줄입니다. 잔인해 보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회사가 살아남아야 경기가 좋아졌을 때 다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고용 유연성이 기업의 생존력을 높이고 결국 일자리를 지키는 선순환을 만드는 거죠. 근데 한국은요? 법적으로 정리해고하는 거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입증해야지, 해고 회피 노력 증명해야지, 노조 동의 구해야지, 이거 하다가 골든타임 다 놓치고 다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빙그레가 팀장급 직원한테 15개월치 월급에 학자금, 위로금까지 얹어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비는 이유가 딱 이겁니다. 법으로 못 자르니까 돈으로라도 내보내야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수백억 원 쏟아붓더라도 정년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나갈 인건비랑 노동법 리스크 감당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싸게 먹힌다는 계산. 이거 진짜 서글프고 잔인한 계산 아닙니까? 경영진 눈의 직원은 이제 함께 갈 파트너가 아니라 줄여야 할 고정비이자 잠재적 리스크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과연 노동자를 위한 세상일까요? 오히려 과도한 보호가 기업들로 하여금 절대 정규직 안 뽑는다라고 다짐하게 만들고 청년들의 취업문을 꽁꽁 닫아버리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은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빙그레라는 아이스크림 회사 하나만의 슬픈 사연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열 올리면서 말씀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예요. 빙그레는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광산의 카나리아일 뿐 대한민국 식품 제조업 전체는 이미 가스 중독 상태로 실신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농심, 오리온, 롯데웰푸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다들 끙끙 앓으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줄줄이 20% 넘게 빠졌거든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원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가격은 도통 못 올립니다. 정부가 물가 잡겠다고 기업들 팔을 비틀고 있으니까요. 라면값 올리지 마라. 빵값 동결해라. 기업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입니다. 재료비, 인건비, 전기세까지 싹 다 올랐는데 가격만 꽁꽁 묶어두니 팔면 팔수록 미치는 장사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노동 규제라는 쇠사슬까지 채워져 있죠. 이건 그냥 손발 묶어놓고 태평양 건너가라는 격입니다. 결국 기업들의 선택은 단 하나뿐이에요. 생산 줄이고 투자 줄이고 마지막에는 사람까지 줄이는 겁니다. 빙그레의 이번 희망퇴직은 대한민국 제조업 붕괴의 서막을 알리는 무시무시한 신호탄인 셈입니다. 제가 진짜 우려하는 건 이 파장이 대기업 담벼락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경제에는 낙수 효과라는 게 있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도 먹고 산다는 논리인데 지금은 그 반대인 낙석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집채만 한 돌덩이가 굴러떨어지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깔려 죽는 거예요. 빙그레가 사람 내보내고 생산 라인 줄이면 당장 누가 타격을 입을까요? 본사 직원들도 힘들겠지만 진짜 지옥을 맛보는 건 빙그레에 포장지 납품하던 인쇄소 사장님, 원유 대주던 낙농가, 물류 담당하던 트럭 기사님들입니다. 대기업이 기침만 해도 하청업체는 독감에 걸리고 대기업이 눕는 순간 하청업체는 산소호흡기 떼야 합니다. 빙그레의 구조조정은 곧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지역 경제가 박살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기업을 무슨 탐욕의 화신으로 몰아세우며 더 규제해야 한다, 더 뺏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있고 고용이 있어야 소비가 돌고 그래야 자영업자도 먹고 산다는 이 기초적인 생태계를 완전히 외면한 채 말이죠. 빙그레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살벌합니다.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 파티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일하면 내일은 더 잘 살 거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월급은 매년 오르고 기업은 공장을 늘리던 그 달콤했던 성장기의 상징이 바로 바나나 마수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라는 뉴노멀의 시대로 강제 진입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아이스크림 사 먹을 애들은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내수 시장은 쪼그라들고 있죠. 기업들은 이제 국내에서 기회를 찾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해외로 나가거나 빙그레처럼 몸집을 바짝 줄여서 겨울잠 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빙그레의 이번 결정은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버티기 위한 짐승의 본능적인 털갈이입니다. 덩치 안 줄이면 얼어 죽는다는 공포. 50년 국민 기업을 흔든 건 바로 그 처절한 생존의 공포였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봐야겠죠. 남의 회사 일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파도는 조만간 우리 각자의 지갑과 일자리를 덮칠 겁니다. 첫째, 소비자로서 우리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무조건 싼 것만 찾고 기업이 가격 조금만 올려도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이익을 못 내면 그 화살은 결국 일자리 감소와 품질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가슴에 꽂힙니다.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놔두는 것이 길게 보면 우리 경제를 지키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둘째, 투자자분들과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께 당부합니다. 매출액이라는 화려한 숫자에 속지 마세요. 빙그레처럼 1조 원이나 팔아도 속은 썩어가는 좀비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번지르르한 겉모습 말고 진짜 현금을 벌어들이는 체력이 있는지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만드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기업들 손발 다 묶어놓고 왜 못 뛰냐고 다그칠 겁니까?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2023년 노란봉투법 논란, 그리고 2026년 빙그레의 희망퇴직, 이 타임라인이 가리키는 소름 끼치는 인과관계를 진짜 모르십니까? 노동 유연성을 풀어주지 않으면 기업은 채용 자체를 포기합니다. 해고가 무서워서 고용을 안 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제2, 제3의 빙그레 사태를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기업 목조르기를 멈추고 숨통을 틔워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신 바나나 우유 여전히 달콤하던가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씁쓸한 현실 때문에 목이 메셨나요? 빙그레의 희망퇴직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경고음이자 제조업 강국 코리아의 신화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분노하시는 분도 두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냉철하게 현실을 보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 그게 이 난세에 내 삶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일 겁니다. 이슈임당은 앞으로도 겉으로 드러난 현상 너머 감춰진 경제의 본질을 끝까지 파고들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슈임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